보통 학교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푸른색 칠판이 가득 하얀 글씨와 분필가루가 하얗게 날리던 그 풍경.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전자칠판의 등장에 학교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일반 태블릿 PC에 터치 기술을 이렇게 75인치로 대형화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더 똑똑해진 학교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실과 뚝심이 만들어낸 기분 좋은 변화의 물결. 스마트한 학교를 만드는 손. 교육 환경에 혁신을 선도하는 사람들. 아하 정보통신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서경석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쉽게 글씨가 써지고요. 지울 땐 그냥 이렇게 손으로도 동영상도 자유자재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TV 같죠?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 설치되는 전자칠판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교육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학교를 만드는 사람들, 아하 정보통신을 만나보겠습니다. 벽이 더러워진다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못하게 하시나요? 전자칠판 앞에서는 무엇이든 마음껏 그릴 수 있습니다. 색칠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쓰고 지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전자칠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학교입니다. 복잡한 회로와 수식을 일일이 그리고 써야 하지만 전자칠판을 사용하면 그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칠판이나 이제 빔 프로젝터도 사용을 해봤는데 칠판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일일이 다 회로를 그려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는 양이 적고 또 몰입도가 적고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 쓰면서 할 수 없는 상태라 또 여러 가지를 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전자칠판에 띄워놓고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필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또 하나 필요한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보조자료 같은 거 띄워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학생들이 몰입하기 좋은 그러한 형태의 강의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학교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곳. 아하 정보통신은 25인치의 작은 전자칠판부터 98인치의 대형 전자칠판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자칠판의 능력 궁금하시죠?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손으로도 써지고요. 또한 그 펜 자체가 그 선생님들한테 더 익숙하시잖아요. 이렇게 펜으로도 이렇게 필기가 가능합니다. 분필 대신 손가락만으로도 판서가 가능하고 중요한 내용은 느리거나 줄여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화면을 옆으로 밀면 필기 내용을 지우지 않고도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요. 지우는 것도 쉽고 간편합니다. 다양한 색분필 효과도 가능한데요. 흰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판서가 가능합니다. 펜 굵기도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요. 수업을 하다가 동영상을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보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동영상을 갖다 이렇게 끌고 오면 이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이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말 자유자재로 보여줄 수 있는 참 신통한 칠판입니다. 이렇게 동영상 위에도 이렇게 글씨 쓸 수가 있습니다. 전자칠판의 무한한 능력은 아하 정보통신의 최신 기술력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 테두리 부분에 그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한 것과 전자 유도 방식을 이용한 그런 센서가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간 그런 복합적인 센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센서의 그 장점만을 모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움직임을 더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데요. 아하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감지합니다. 기술력은 모니터 뒤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LCD 패널 뒤에 장착하는 안테나 보드입니다. 글씨를 쓰게 되면 펜이 움직이면서 전자기장을 방출하게 되고 안테나 보드가 자기장을 인식해 화면에 글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 동시에 그 글씨를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10명까지 이렇게 판서가 가능합니다. 손가락을 따라 10개의 선이 한꺼번에 그려지는 모습 놀랍죠? 일반 태블릿 PC에 터치 기술을 75인치로 이렇게 대용화를 세계 최초로 접목한 저희 제품입니다. 적외선 센서를 없앤 전자칠판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판 자체를 갖다 만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작은 사이즈의 어떤 센서들을 만든다 그러면 그 불량이 나도 그 작은 점에서 나기 때문에 불량은 그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이 큰 면적에 점이나 하나의 불량이 나와도 이 전체가 다 불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량도를 높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면 이런 큰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터치 포인트는 20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면 여러 명이 한 화면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데요. 학교 수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미 아하 정보통신의 기술력은 세계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몇 년 전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었죠. 10년 후쯤에는 교육 시장에 펜과 종이가 사라질 것이다.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은 10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아하 정보통신이 있기 때문이죠. 세계 트렌드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아하 정보통신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구기도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군 같으세요, 이렇게 느낌이. 예. 처음 그 사업에 뛰어드신 계기가 뭡니까? 네, 2002년도에 제가 좀 사업적으로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신문을 얼핏 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 강의실의 70%를 이강의실로 전환한다.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어차피 컴퓨터로 강의를 하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화면을 컴퓨터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면 콘텐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판서 모니터 기술을 개발하고 터치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학 강의실에 맞게 또 전자교탁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한 5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모니터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죠. 모니터, 전자칠판. 98인치. 예, 98인. 어마어마하네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보이는 거요? 예, 터치 센서도 같이 들어가고. 멋있는데요, 이거. 이게 양쪽으로 터치가 되는. 예, 양쪽으로 터치되고 양쪽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양쪽으로 되는. 예. 이렇게 저 물건들 보시면 참 뿌듯하시죠? 요즘들은 다 와서 보고 사가요. 이제는. 네,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해놓으면 이제 한 곳에서 저희 제품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전자칠판을 본격적으로 생산한 지 11년째.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도 아하 정보통신의 제품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하 정보통신의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 와, 이게 지금 다 특허입니까, 이게? 예, 우리 한 100여 장 됩니다. 와, 이게 언제부터 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뭐 또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나 참. 다 어떤 기업으로 보면 레퍼런스라고. 네, 자랑스러운 참 증서들이네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가장 큰 힘이고 자랑입니다. 아하 정보통신의 핵심 기술이 실현되는 클린룸입니다. 이곳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공기가 생명인데요. 먼지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센서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패널은 센서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금의 틈이나 결점이 결국 모니터 전체의 기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죠. 행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기계를 활용하는데요. 기계는 아하 정보통신이 직접 개발한 겁니다. 이 유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실제적으로 인원이 움직였을 때 붙을 수 있는 인원이 2명 내지 3명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안정성과 유리가 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장비를 라인에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생산 라인에서는 갖가지 부품들을 장착해 기능을 더욱 높입니다. 정교한 작업인 만큼 놀랍게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정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지만 생산량은 기계 작업 못지않다고 합니다. 2개 라인에서 하루에 200개씩 400개. 폴로 생산하면은 우리가 한 800개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한 40억 정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공장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저 현장에도 저 대표이사실이 있네요. 예. 제가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니까. 손님들이 안 올 땐 여기서도 근무를 합니다 제가. 아, 자주 여기서 이렇게 직원들 격려하시고 공장장은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실 텐데. 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 사무실 공간 말고 현장에도 대표이사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게 되는 기업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저희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다 완성되면 터치 센서를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아하 정보통신이 생산한 전자칠판은 불량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꼼꼼한 제품 테스트가 바로 그 비결인데요.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그리고를 반복 또 반복합니다. 10개 터치까지 가능합니다. 10개까지. 어머. 그럼 야. 저희가 다 기술이 표준화가 되고 네. 안정화가 돼서 불량률이 여기서 걸러져 나오는 게 0.0001%도 안 돼요. 세상에. 그런데도 계속 테스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하시는 필수 거죠. 공정입니다. 유독 시끄럽고 번쩍이는 저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볼륨도 최대로 해놓고 40도 이상에서 3만 시간을 테스트 완료해서 이상이 없어야 테스트. 와, 이거 대박이네. 아, 진짜 뜨거운데 여기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켜놓고만 하는 게 아니고 최대로 해놓고 1시간에 한 번씩 껐다 켰다를 3만 번. 하여튼 모니터에 제일 안 좋은 거를 다 했는데도 견뎌내야 된다. 아하 정보통신의 모니터들은 수없이 반복되는 터치 센서 점검과 함께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는 테스트를 거쳐야만 비로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런 성실함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아랍에미레이트와 600만 달러, 약 66억 원의 납품 계약을 맺었고 미 항공우주국과 하버드 대학의 회의실에는 아하 정보통신의 전자칠판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국, 러시아, 인도, 중동 등 63개국에 수출되어 해외 업체들의 잇따른 파트너십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대학은 물론 공공기관과 병원에 이르기까지 아하 정보통신의 제품이 빛을 발하고 있죠. 지금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소기업이지만 그 뒤엔 실패를 성공으로 이끈 남모를 눈물과 땀방울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 경영만 하시는 게 아니고 기술도 직접 개발하셨죠, 우리 대표님이? 기술 개발할 때 힘드셨죠? 저희가 어떤 이제 연유가 있어서 90년대 후반부터 회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 심각할 때는 뭐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단 둘이 남은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회사예요? 예. 어머. 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조금 이렇게 붉어지시는데 그때가 이렇게 좀 떠오르시나 봐요. 예.
아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셨지만 사모님하고 두 분만 회사에 남아 있는 상황 정말 그 처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떠나간 그렇죠?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액의 도둑을 맞았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그때 당시 15억 정도를 도둑을 하루아침에 맞는 바람에 회사가 힘들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좌절을 하거나 뭐 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족이 다 해산되고 뭐 제 인생은 지금 어디 서울역에 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육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교육 사업에 일찍이 관심을 가졌던 구기도 대표는 1995년 대기업 직장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학습 장비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공급하는 유통회사였죠. 90년대 그 후반인데요. 그때 저희가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각 가정에서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그 공부하는 모습, 노는 모습을 이제 보면 좋겠다. 각 유치원에 이제 설치할 때였습니다. 시가로 하면 한 30억, 40억 정도 되는 거를 한 15억에 하기로 해서 뭐 전부 다 우리가 사왔었죠. 그걸 외상으로. 근데 이제 갖다 놓자마자 그 다음 날 새벽에 다 트럭으로 한 10몇 트럭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15억이라는 빚은 저한테 굉장히 그 심각한 빚이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도 전부 다 해체가 되고 회사가 결국은 문을 닫아야만 되는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3개월을 동분서주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집과 차를 팔아 퇴직금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두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품 다 어디 간 거야?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30대였던 청년 사업가가 홀로 감당하기엔 벅찬 시련이었죠. 싸게 50평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임대로 들어가서 뭐 집도 절도 없는 거니까 거기 사무실 반을 막아서 반을 벽돌 같은 걸 주워 가지고 놓고 거기다 이제 전기 온돌이라고 있어요. 전기 온돌 깔고 장판 깔아서 방으로 쓰게 됐고 그 옆에는 이제 그동안 쓰던 집기들을 다 쌓아놓다 보니까 완전히 창고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구기도 대표가 새로 눈을 돌린 사업이 바로 전자교탁. 그런데 문제는 전자교탁의 필수품인 태블릿 모니터였습니다. 전자교탁에 탑재할 수 있는 태블릿 모니터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전 세계를 통틀어 일본과 대만 업체 단 2곳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회사에 가서 그냥 찾아갔죠. 찾아가서 우리 이런 사업 구상하고 있으니까 판서 모니터를 우리한테 좋은 조건으로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몇 개나 할 거냐. 그래서 그때 당시 뭐 한국에서 50개도 큰 물량이거든요. 뭐 한 50개 했더니 야 여기 참 여기 명함을 쭉 꺼내 놓더라고요. 여기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직원이었어요. 한 10몇 개 그 명함을 꺼내 놓으면서 이 회사들이 다 왔다 갔는데 자기들이 한국에서 넘버 와야 된다 다. 근데 자기한테 독점을 달라고 그런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50개 곱하기 10개에서 500개를 가져가면 독점을 줄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놀린다고 들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기술을 못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좀 서러운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카피나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 개발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카피할 생각으로 했었어요. 대만 제품을 해부한 지 2년. 그러다가 구기도 대표는 큰 결정을 내립니다. 직접 기술을 개발하자. 2003년부터 아하 전 직원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 연구실과 기업에서도 모두 실패하고 포기한 상황. 하지만 아하 정보통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매달린 지 3년. 마침내 세계 세 번째로 원천 기술을 개발하며 화려한 성공을 알렸습니다. 제가 여기 맨 처음 입사할 당시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았죠. 예, 뭐 사무실도 좁은 데서 여러 직원 막 다 모여 앉아가지고 한쪽에선 개발하고 한쪽에선 생산하고 한쪽에선 뭐 자재 재고 파악하고 그러고 이제 완제품 나오니까 저희로서 그거는 뿌듯한데 중간에 에어컨도 없지. 그 당시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습기도 많아가지고 곰팡이도 쓸고 근데도 이제 뭐 해냈다는 뿌듯함 그런 건 있었죠. 사업하면서 거의 밤을 낮삼아서 한 게 5년 세월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집사람도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가정이 힘들지만 돈이 없지만은 신뢰했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당신이 술이나 먹고 좌절하고 딴짓하고 했으면 나도 별 수 없었을 것 같다. 어떤 가정이 해체됐을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의 그런 투지와 어떤 정말 끈질기게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신 곁에서 서포트를 했고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둘이 가끔 술 한잔 하면서 이제는 술을 드시는군요. 예. 기술을 반드시 개발해낼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예, 그것을 위한 노력을 옆에서 사모님이 또 보시고 내조를 해주셔서 하늘이 주신 소명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5년씩 그 맨 땅에 헤딩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죠. 막 꿈에 뭐 기술 개발하는 꿈이 나타나고 뭐 그러셨다는 얘기 있던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미치면 뭐 이룬다. 미치면 그런가요? 통한다. 통한다. 예.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 개발하면서 원천 기술을 제가 다 가지고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턱턱턱턱 막히는 부분이 5년 세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계속 노이로제식으로 막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잠깐 자는 사이에도 꿈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꿈에서도 이제 현실의 연장선상처럼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꿈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 같이 개발하던 엔지니어한테 전화했어요. 새벽 4시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전화했더니 엔지니어도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이렇게 하면 꿈에서는 됐다.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서 많은 산재한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꿈에서 나타난 대로 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소름 끼쳐요. 꿈대로 했더니 그게 해결이 됐어요. 예. 거짓말 같은 일이 나타나죠. 정말 미치면 통하네요. 가족을 감동시키고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열정의 결과물. 세계 세 번째로 개발한 펜 입력 장치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바닥이 모니터에 닿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펜만 인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니터가 커질수록 펜 입력 방식은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아하정보통신의 연구팀은 해답을 찾았는데요. 모니터 위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손이 움직이는 동작을 포착한 후 화면에 글씨를 쓰는 획기적인 개발이었죠. 하지만 곳곳에서 발견되는 약점들, 완벽을 추구하는 아하정보통신의 성에 찰리가 없었습니다. 그 카메라 방식 자체가 빛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햇빛에 대한 뭐 직사광선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터치 자체가 이 카메라가 지금 4개 들어 있는데 최대 동시에 터치할 수 있는 게 4개가 한계입니다. 이렇게 가르시게 되면 이렇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카메라를 활용한 방식도 당시 시장에서는 충분히 인정받는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정보통신은 만족할 수 없었죠. 처음 원천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포기했던 기술 개발에 도전했던 것처럼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에 썼던 그 피켓 기술을 대형 인치에 접목하면 어떨까요? 괜찮은데 75인치에서는 프로젝티드 캐퍼시티브 센서 방식이라는 피캡 센서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흔히들 보실 때 우리가 저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손터치와 펜터치가 같이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을 이렇게 대형화된 전자칠판에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과감한 도전과 노력으로 불모지에 도전한 아하정보통신. 그 뚝심이 더 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새로운 방식이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 공략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새롭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중소기업이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면 한국 시장은 아주 조그만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무작정 이제 보따리 싸서 해외 전시회를 다녀봤어요. 2005년부터 우리가 전시회를 시작했는데 2007년까지 쭉 봐도 큰 성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해외 전시회에 따라가 봤습니다. 아, 직원들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같이, 네.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조그만 부스에 우리 직원 2명이서 턱 보이고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뭐 또 열심히 설명을 하고 뭐 이러는 광경을 보고 야 이건 효율이 안 나겠다. 저 선생님들이 전자칠판 하나 사겠다면 저희가 그걸 들고 영국까지 가서 설치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학생들이 뭐 어떤 구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고민하다가 회사 속에서 하고 카탈로그를 20부만 나한테 줘라. 내가 볼 때는 이게 거기 교육 전시회였었는데요. 여기에 출품한 각각의 업체들이 굉장히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업체들이고 이 지역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아직은 이 우리가 만든 전자칠판이 아닌 옛날식의 전자칠판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곧 우리의 고객이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20개를 가지고 업체별로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여기 사장님이나 아니면 브라닥 매니저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때 소개받은 한 6, 7개 업체하고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 상담 결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한 10여 년 지났는데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물건을 유럽 각 나라에서 판매하는 디스트리뷰터가 됐고요. 그거가 상당히 획기적이었죠. 이 방송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도 나중에 전시회 가면 그 일반 고객 상대할 게 아니라 그 동료 옆에 그죠 경쟁자들 그런 분들에게 영업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시겠는데요. 기가 막힌 발상이십니다. 지난 8월 세계를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딜 기회를 찾았습니다. 부대표가 향한 곳은 호주 멜버른. 새로운 상대를 맞이하는 장군의 호기와 묘한 긴장감이 함께 묻어납니다. 지금 그 멜버른 익스피션 센터라고 그 인포컴 전시회가 열리는 전시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서 여러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찾아간 곳은 박람회장. 129개 업체가 참가한 대형 박람회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모두 참여한 상태. 아하정보통신은 그 기술력만으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역시 차별화된 성능과 앞선 기술력이죠. 이 시각 전시관 곳곳을 누비고 있는 한 사람. 부대표는 최신 전자제품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제품의 트렌드를 살피는데요. 매년 전시회에 참여할 때마다 경쟁자가 아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내는 일은 부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 동시에 꼭 병행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 앞에 있지 않았나요? 여기도 우리 제품 파는데, 우리 제품 파는데 여기도 테크놀로지 고아라고.
아하정보통신의 이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을 판매하는 일입니다. 구 대표는 대한민국에 있는 아하정보통신의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ith my experience in interactive, my background has been 15 years in interactive technology, from whiteboards to monitors, and for AHA, in that everything is in-house and designed and built in-house, that the quality is there at a commercial level, and so we're quite confident that it will last compared to other products that we've sold before.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해주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더 큰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기업이 바로 아하정보통신. 저희가 만든 제품이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자기들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처럼 감회가 새롭죠.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지 가치는 계속 자체 브랜드로 높여가실 생각이십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게 저희 브랜드냐 남의 브랜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든 내 기술로 내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교실에 들어가서 2세 교육에 쓰인다. 특히 이제 바뀌어가는 트렌드로 해서 교육들이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이게 전 세계 학생들을 우리 제품으로 교육한다. 이거 얼마나 굉장히 가슴 벅찬 일입니까? 아하정보통신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지금의 다음 목표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한국에서 만든 한국발 전자칠판을 세계 시장에 표준화를 하겠다. 예, 한국발 전자칠판 세계 표준화가 미래 시장에 대한 제 다짐이자 어떤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꼭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계속 준비 중인 아하정보통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그 글로벌 전략이 좀 성공했다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이 기업의 그 해외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우리 중소기업 평균이 한 15%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 회사 갖고 있는 원천 기술, 터치 기술, 센서 기술, 이게 이제 앞으로 IoT하고 결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장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러니까 융합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 같은 규모가 큰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고, 또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같은 거, 베트남 이런 시장에 앞으로 전자질판이라든가 전자교탁 같은 시장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은 일단 주인 정신, 뭐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 어려운 거죠. 주인 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IT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쉬면은 바로 뒤처집니다. 적극적이면서도 행동력이 있고 주인 정신이 있는 이런 직원 뭐 만점짜리죠. 근데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마음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념과 열정,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대답이 아닐까요?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도전을 거듭해온 아하정보통신. 세계 시장을 향한 아하정보통신의 앞으로의 발걸음도 응원하겠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건축물 구조 설계 1인자 마이다스 IT. 시대 흐름에 맞춰 진화한 자동 포장기계 전통 강자 리팩. CCTV를 넘어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 그룹으로 성장한 아이디스. 절삭공급업계 신화를 이뤄낸 YG1. 각 분야 최고의 기술로 세계를 사로잡기까지 기업이 경험한 희로애락을 대표들과 함께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